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헝다그룹이 이렇게 딱 빌딩의 모습이 있는데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중국 경제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중국 경제는 정말 안전한가? 중국 경제를 한번 진단해보고 중국 경제가 2022년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보고 경제전망에 대한 강연을 듣고 하는 그 이유가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IMF의 주요국 경제전망 이 표를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표에서 특히 중국 경제만을 놓고 본다면 2018년 6.8%, 2019년 6.0%,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이 작용됐죠. 재밌는 것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계 각국이 주요국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세계 경제는 그래서 마이너스 3.1%로 충격을 경험했고 미국은 마이너스 3.4%, 유로존은 마이너스 6.3%,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2.3%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충격을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원래 2% 수준이었잖아요. 성장률이 2%에서 마이너스 3.4%로 조정이 얼마만큼 됐어요? 마이너스 5.4% 조정된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럼 중국 경제를 놓고 본다면 중국 경제는 원래 대략 한 6% 성장하는 거였어요. 기존 경로가. 근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 수준으로 조정된 거잖아요. 결국 조정폭이 얼만큼이에요? 마이너스 4%포인트. 결과적으로는 조정폭으로 보면 유사하다. 원래 중국이 고성장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비슷하게 작용했지만 성장률이 여전히 플러스인 것 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를 좀 진단해 볼 텐데요. 2021년에는 굉장히 중국이 잘 달려갔습니다. 특히 21년 1분기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됐었죠.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출마저도 엄청나게 모든 지표들이 다 충격을 받았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GDP에 가깝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GDP에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충격이 있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뚜렷하게 회복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조기 대응도 잘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뚜렷하게 회복되는데 2021년 들어서 1분기에 거의 고점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게 왜 고점을 기록할까요? 이것도 항상 기저효과입니다. 제가 2021년 경제전망 책을 발간할 때도 21년 경제를 맞이할 때 모든 수치들을 기저효과를 반영해야 된다.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된다. 21년에 있는 소위 수출 증가율이 뭐 50%에 가깝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연도 2020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은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18년 사과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상자, 2019년도 100상자, 매년 100상자씩 수확을 하다가 2020년에 충격을 경험해서 50상자, 근데 2021년에는 80상자, 여전히 평년만도 못하죠. 80상자니까. 그런데 전년 2020년과 비교하면 50상자에서 80상자로 껑충 뛰었죠. 증가율로 계산해 보면 50%가 넘어요. 이게 기저효과죠. 기저효과를 감안하면서 봐야 되겠다. 2021년 1분기에 이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한 회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2분기, 3분기가 오히려 그 숫자에 가깝고, 물론 20년 2분기, 3분기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충격이 작용됐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하면 그 증가율로 보면 그렇게 높게 나타나 보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게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21년 1분기가 특히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년과 21년을 놓고 본다면 21년에는 상당한 2020년에 비해서 진전이 있구나. 경제 회복에 진전이 있는 경제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국 경제를 우리가 판단하실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있어요. 2021년 이 하반기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제가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한번 네 가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석탄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 석탄 규제 때문에 뭐가 부족해요?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중국 경제에 뭐가 문제라고요? 전력 부족.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특히 반도체 생산 지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뭐예요? 부품이잖아요.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급 차질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고, 이런 석탄 규제를,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석탄을 규제했더니 전력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급 차질이 있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규제나 또 탈탄소와 관련 리스크, 이런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탈탄소와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한 비용 압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되고도 있다.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게 맞아요. 탄소 중립을 또 선언했지 않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경제에는 일시적으로나마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중국 경제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대외 수요가 매우 견조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진국들이 회복이 진전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선진국들의 투자가 진작이 되고 소비가 진작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소비와 투자에 부응하기 위한 중국의 대외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 것들이 중속 성장을 기대하게 만든다. 5% 수준의 나름의 선방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중국 정부가 상당한 규제를 도입해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죠. 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력을 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설사들이, 그렇죠,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중국 경제의 상방 압력을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에 작용할 중국 경제의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를 떠받칠 상방 압력을 본다면 석탄 공급이 확대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전력난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21년에는 전력난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 차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 부분 해소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방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 가동할 거고요. 여전히 경기 부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별적 통화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상방 압력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풀리 가동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를 억누르는 하방 압력들이 있는데 그 하방 압력의 대표가 코로나19 통제죠. 코로나19 통제가 강화된다 그런다면 이 대면 서비스업의 부진이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2년 규제, 이 규제를 장기화한다든가 또 부동산 시장이 또 그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따른 위축이 계속된다든가 한다면 2021년에도 상당한 압력이 됐었는데 22년까지 꾸준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겠다. 이런 어떤 변수들을 지켜보시면서 중국 경제를 계속 판단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2022년 중국 경제를 좀 전망해 봐야 될 텐데요. 중국 경제를 구성하는 첫 번째 소비 부문, 소비는 이제 소매 판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투자 부문, 산업 생산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대외 수출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2021년에 엄청난 증가율이 있었죠. 왜? 기저효과 때문에. 근데 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면서 22년에 주요 지표들이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렇다고 21년에는 뚜렷하게 회복되다가 22년에는 충격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21년에 작용했던 기저효과가 상쇄되어서 어쩌면 정상적인 경제성장률 기점에 찾아오는 것이다. 기점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기별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신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그리고 21년 1분기 때 뚜렷한 회복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다. 2020년 1분기에 움푹 패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저효과가 상쇄되어 가는 과정이고, 거의 아직도 기저효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상쇄되는 과정에서 22년에는 5%대 성장률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글로벌 IB뱅크들, 투자은행들이 전망을 그렇게 합니다. IMF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14%까지 성장했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가 한번 휘청이더니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충격이 작용됐고 21년에는 8% 수준으로 반등하는 것 같더니 이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또 그 수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증가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2022년에는 5.6% 수준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연착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경착륙으로 우당탕탕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잘 연착륙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중국 경제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중국 경제를 누르는 소위 이제 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중국 경제가 나름의 연착륙 경로하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중국 경제를 진단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